잔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900선에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900개가 넘어갑니다. 여전히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오르는 일부 종목의 급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피겠습니다. 대형주 전반이 어제와 정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엔비디아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소폭 오른 채 끝이 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어제 상승분을 다 돌려놓네요. 3.5% 하락권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 쪽은 비교적 회복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LNF, LG에너지솔루션 상승권으로 돌렸고요. 네이버가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AI 모델을 공개했고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일부 실망감 등이 많이 표출됐습니다. 오늘장 6%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외국인의 매도 오늘 네이버에 좀 집중적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좀 좋은 쪽이라고 한다면 변압기 쪽입니다. 재룡전기, 호성중공업, LX일렉트릭 혹은 일진전기, 전력기기, 송배전 쪽 종목들 오늘 여전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이 지금 상승으로 돌렸는데 보니까 포스코 DX가 12% 급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이슈가 정말 많아요. 뭐 이전 상장 얘기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엠 납품 얘기까지 들리는데 포스코 DX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긍정적 이슈도 있지만 어제 장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장 마감쯤 해서 굉장히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부터 포스코 그룹사의 공장 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진행되는데 네. 어제가 양극재 공장을 투어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주가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그 로봇 쪽 로봇 공장 쪽을 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DX가 납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이제 단기로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나 포스코 DX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싸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뭐 실체가 없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그 포스코 그룹사에서의 캐파 증설에 저는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산업 그 세미나 2000년지 같은 데 가보면 네. 결국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양극재 같은 거나 만들 때 믹싱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소재들이 있는데 그 푸대를 사람이 이렇게 담아야 돼요. 기계에다가. 근데 그걸 이제 미국 쪽에서는 원치 않아요. 사람이 담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접근하는 그런 거를. 규제도 굉장히 세잖아요. 네, 뭐 약간 분진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는 지금 그 기계가 로봇이 찝어서 그 통에다 붓거든요. 그런 것부터 다 로봇이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라는 이제 그 캡티브 마켓이 워낙 탄탄하니까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DX에 대해서 오늘 뭐 시세적으로 좀 많이 눈에 띄길래 이 부분 좀 전략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한 주간 주목했던 종목들은 무엇인가 수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일단 뭐 핑크색은 언제나 그렇듯 화장품 쪽이고요. 초록색, 에로티베큐, 뭐 ISC, STI 이런 쪽은 또 HBM 관련주로 또 많이 얘기가 되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이 이제 실적 나오고 일부 세론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되는 시점일 텐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게 일주일의 기관 수급 강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을 기관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꾸준하게 이제 HBM 주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보셨듯이 오늘도 조금 세론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단기적 모멘텀을 보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HBM 수혜주 말고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로티 베큐이나 심텍, 원익QNC,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기존 반도체 종목들이 맞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1부는 2분기 실적부터 긍정적인 턴을 했거나 아니면 2분기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HBM 쪽만 너무 집중해서 밸류에이션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반도체가 펀더멘탈 상으로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필수 이제 뭐 부품이나 뭐 테스트 공정 쪽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판 쪽 요런 쪽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반도체주를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실적이 나아지고 내년까지 봐도 실적이 지금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좋아지는 그런 쪽을 사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전략까지 같이 언급 주셨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노란불이 딱 들어와 있는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도 연기금도 매수권에 들어가 있는 빙그레인데 음식료 쪽도 최근 들어서 뭐 라면 수출 데이터 이런 걸로도 좀 주목받기도 했었지만 이 빙그레는 어떤 포인트예요? 제가 요새 시장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쪽이 뭐냐면 내수주 중에서 매출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이에요. 결국 내수주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못 받거든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내수로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라면, 농심이나 삼양식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빙그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빙그레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스크림, 빙과류 쪽에서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인가 3월쯤에 판가를 인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반영이 잘 되고 있고요. 3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보통은 전 세계가 좀 겨울이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성수기를 지나서도 조금 빙과류가 좀 잘 나갈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내 내수주 중에서 그러니까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빙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기,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트렌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 기관들이 정말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빙그레를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는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처럼 아마 이제 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빙그레도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없던 그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측에서 기관 수급이 왜 이 종목을 지켜보는지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추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맥스앤비티입니다.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주가. 코스맥스는 많이들 아실 건데 코스맥스앤비티가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이게 그 화장품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에이블 CNC나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레드 지금 시세가 잘 나는 기업들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화장품을 파는 데 있어서 ODM이나 OEM 해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기식에도 내가 해외사의 어떤 제품들을 사와서 잘 마케팅해서 잘 파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의 그 어떤 대형 건기식 기업들의 ODM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요. 그렇죠. 건기식. 예, 네. 건기식.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우수 기업들의 ODM을 해주는 기업이 바로 코스맥스 MBT예요. 그래서 코스맥스 MBT가 사실은 이제 건기식 섹터에 속해 있는데요. 아무도 안 보는 섹터입니다. 예, 최근에 조금 보긴 하는데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기식 ODM 업체 주가가 2022년부터 거의 뭐 장기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정말 섹터가 많이 떨어졌었네요. 네, 돼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뭐 건기식은 이미 포화 상태고 그리고 건기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이 있었던 것 하나는 이들이 이제 그 홈쇼핑
좋은 마케팅 수단이죠. 홈쇼핑에서의 출혈 경쟁을 하면서 마진율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탈피한 기업이 HPO. 먼저 이렇게 조금 탈피를 했는데 저는 내수에서 판매하는 기업보다는 결국 이제 확장성, 수출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뭔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에 대한 기저 부담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해외 실적의 비중이 되게 유의미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에서 지금 찾는 그 어떤 옥이라고 해야 진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쪽에서의 좀 부각이 하반기로 될수록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건기식 ODM 업체 중에서도 해외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보여지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결국에는 내수를 넘어서인 네. 것 같아요. 라면도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 그렇고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ODM 사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이 건강기능식품의 누군가의 브랜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누군가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외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진 고객사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중국향 매출 얘기도 보고서 보면 종종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 짚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2분기 반짝 좋아졌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저는 이제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구조적인 뭔가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중국의 건기식의 수요 증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건기식 브랜드 업체의 아시아 지역 쪽에서의 네. 생산기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상반기 부진한 내수 실적을 해외 실적 성장으로 지금 상쇄를 해주면서 해외 비중이 더욱 좀 의미 있게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요 ODM 업체의 합산 매출에서 해외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년도 네. 27%, 19년도. 근데 네. 지금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42%까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서 가장 클 수 있는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던가 혹은 글로벌 건기식 브랜드에 대한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 등을 놓고 봤을 때 코스맥스 앤비티 좀 긍정적으로 좀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정말 안 좋았다가 6월경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6,000원 찍고 다시금 좀 단기적으로 한 달여간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세를 보이죠. 지금부터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다음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그렇고 그 외에 호주 시장에 대한 모멘텀 얘기도 보고서에서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호주 이런 쪽에 이제 팹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글로벌의 건기식에 대한 ODM을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한국 기업에 이렇게 좀 잘 수주를 주는 것인가?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리적 이점이 너무 좋습니다. 아시아 생산 기지로 선택되는 이유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 쪽을 타겟으로 해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물류비 쪽에서 결국 이게 뭐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물류비 쪽에서의 절감이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만들어요. 네. 품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 능력이 굉장히 빠르죠. 신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고객사와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신뢰 그런 것들로 이제 이쪽에 수주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몇 년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캐파 확장을 충분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중국 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품화를 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주문받아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만들어드려요. 이게 아니라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기업들이 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좀 좋은 제품을 더 만들어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ODM 기업들을 그러니까 잘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엔 좀 기대치들이 있는 게 해외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들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중국 쪽에서 건기식 브랜드별 매출액 순위라는 게 이제 집계가 네. 되거든요. 매월 보시면 가장 1위, 견고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스위스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그 ODM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호주 쪽에서는 아무이 차이나라든지 국내에서는 중국 현지 건기식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스위스 견고한 어떤 수요를 지켜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코스메스 MBT의 성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반기 해외 매출 비중이 별도 기준으로 48%, 전사 기준 64% 기록했는데요. 향후 수출 실적 비중 같은 경우는 중국향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66%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이제 매출이 증대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올해는 152억, 그리고 내년에 올해 152억인데 내년에 한 27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점프업하고 지금 시총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 지나고 또 기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국의 소비력이 올라온다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한켠에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1차적으로는 7,2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건기식 관련한 섹터 내에서 주목해 볼 종목으로 살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수급적인 내용들 볼 때도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원익QNC.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이다. 어떤 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는지 잡아보겠습니다. 원익QNC도 한 작년경부터 해서 좀 부침이 컸다가 이제 한 2분기경부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저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매력 포인트는 밸류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컨센을 부합하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본업인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 둔화 때문에 커츠 쪽. 커츠랑 세정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자회사 모멘티브 성장이 좀 좋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아마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컨센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도 YOY로 플러스 3%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국 탄탄한 피어그룹 대비해서 탄탄한 성장 체력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다음 분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제일 중요한 이제 섹터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일단은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한 31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2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기관들도 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쿼츠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게 이제 최대 고객사인 북미 장비 고객사가 6월경부터 좀 물량 증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3분기, 4분기에 오롯이 아마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P12 라인에서 이 디퓨전 공정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거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지만 이건 꼭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쿼츠 쪽에서 점진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전공정 쪽이잖아요. 네. 쿼츠 쪽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씀 주신 모멘텀들이 좀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뭐 개별적인
추가적인 모멘텀 외에 그냥 본업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본업은 EQ 기점으로 해서 아마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을 아마 이제는 그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EPS 추정치 상향도 되게 중요한데 동사의 변화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과거와 달리 비메모리향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20% 이상까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캐파 증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멀티플 상향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퍼가 10배가 안 돼요. 한 6배인가 그렇거든요. 네, 내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레이팅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퍼 10배 수준인데 피어는 20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HBM 수혜주들 쪽보다는 많이 올라 있는 업사이드를 본다면 어니QNC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수급 빈집 종목으로도 종종 얘기가 됐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 수급이 조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QNC 오늘은 2.6% 밀려나고 27,500원권 어제 상승분을 조금 내놓고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목표 주가는 3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의 라인을 보면서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연말 내년까지의 모멘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속 관심 둘 만한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